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의료대란. 누가 나쁜 놈이라고요? 예,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똔똔이에요, 똔똔이. 예,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윤석열도 나쁜 놈이고, 그리고 그렇게 빌미를 제공한 의사들도 굉장히 나쁜 놈이고. 자, 그래서 아프시면 안 돼요, 진짜. 아프시면 안 돼요. 아휴, 오늘은요, 한숨 안 나오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구마는 하나. 자, 지구과학 이야기 4. 지구는 젊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젊지 않아요. 그럼 늙었냐? 네, 늙었어요. 늙었어요. 자, 먼저요. 언젠가 박성진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구 나이 6천년이라는 걸 자기는 신앙적으로 믿는다라고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장관에서 잘렸죠. 예. 여러분, 지구 나이가 6천년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들어봐요. 다행이에요. 네. 이걸 젊은 지구 창조설이라고 합니다. 젊은 지구 창조설. 지구 나이 6천년이다. 자, 미국인의 40%가 이걸 믿어요. 멍청한 놈들이에요. 네. 지구 나이 6천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구 나이 6천년이면요, 구석기도 없는 거예요. 한 만년 전부터 신석기였거든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굽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이 사람도 지구 나이 6천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면 진실이에요? 마틴 루터가 소는 날아다녀요 하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성경 관련한 전문가예요. 하지만 지구 나이는 지질학이나 아니면 그 천체물리학 쪽이잖아요. 그쪽엔 문외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앨런 화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6천년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7 안식일교 창립하는데 큰 공헌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구 나이 6천년을 거의 처음으로 주장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함부로 젊은 지구를 주장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6천년은 어떻게 나왔냐? 성경에 나온 그 누구는 누굴 낳고 몇 살이 그거 있죠. 그거를 다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계산을 하면 6천 한 100년 이렇게 나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병신들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병신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아담이나 족장들이, 최초의 사람들 보면, 뭐, 700살, 800살, 900살 살았죠. 근데, 아라비아 숫자 있죠. 우리가 쓰는 1, 2, 3, 4, 5, 그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발견이 돼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럼 아라비아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 뭐 900살, 그럼 우리는 정말 9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6천년 주의자들. 900이라는 걸요, 왜 십진수로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도 십진법 안 썼어요. 우리나라는 몇 진법 썼죠? 12진법. 12진법 썼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십진법도 거의 잘 안 됐고요.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이들은 지금이야 상업, 유대인들이 뭐 상업이나 이런 거 경제 쪽으로만 주부른다고 하잖아요. 초창기 유대인들은요, 다 양치기들이었거든요. 숫자적으로 되게 무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측건대 2진법이나 3진법을 썼을 확률이 커요. 하나, 둘, 많다, 이렇게 썼을 확률이 커요. 초창 연구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 성경 창세기에 나온 몇백 살, 그런 숫자들이 있죠. 우리 생각에 9, 100 이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로. 자, 지난번에 제가 그 요한계시록 하면서 666에 대해서 뭔지 설명해 드렸죠. 666의 결론이 뭐라고요? 네로 황제나 도스테론 황제 같은 이렇게 핍박하는 황제들의 이름을 풀어서 숫자로 바꾼 거라 했죠. 얘네들은 그런 걸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거는요, 왜 요즘 MZ 세대들 중에서, 야, 니네 집에 뭐
신발 있어? 100만 개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100만 개 있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여요, 숫자를. 그런데 이 창세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너는 일단 오른손 자르고 와서 얘기해. 왜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오른손이 죄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런 건 안 잘라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자, 근데 지구 나이 연구의 역사예요, 이건요, 이제. 그러면 지구 나이를 몇 살이냐라고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일단 신화 같은 건 다 배격할게요. 빼고 과학적 연구. 처음 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 우리 잘 아는 뉴턴. 아이작 뉴턴. 뉴턴은 실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만류인력의 법칙 발견하고 막 그래서 뉴턴 아시잖아요. 그 뉴턴의 위대한 게 뭐냐? 계측, 실험, 수치화예요. 그래서 뉴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과학혁명이 일어나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전에는 그냥 그럴 것이야 그랬어요. 근데 뉴턴부터가 이제 과학적 사고예요. 그래서 뉴턴이 쓴 프린시피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과학적 사고의 바이블로 여겨져요. 물론 지금 보면 틀린 것도 많지만 당시에는 그게 정말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뉴턴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지구가 쇠공이다. 근데 내가 반지름 10cm짜리 쇠공을 달궜다가 식혀보니까 몇 분 걸리더라. 그러면 이 지구 전체가 쇠공이라고 생각하면 지구가 옛날에 뜨거워서 펄펄 끓는 용암이었을 테니까 식는데 얼마나 걸리지?를 계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정이 잘못됐어요. 지구는 쇠가 아니니까. 하지만 나름 과학적 사고예요. 그래서 쇠공이론을 했더니 약 5천만 년이다. 뉴턴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 3년 지나서 비퐁백작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너 약간 계산 틀렸어. 계산해보니 1억 년이야. 이때 프리의 열전도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좋은 거예요. 우리 지금 보일러 쓰고 있잖아요. 보일러를 만든 공식이에요. 이렇게 지구 나이를 연구하면서 부산물로 뭔가 다 한 가지씩 나왔어요. 엄청난 것들이. 아니야, 1억 년이야. 그랬더니 다음에 마일릿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20억 년이야. 우리 지구가 물이 차 있었고 그 물 빠지는 시간 계산해봤어. 그 다음에 켈빈 남자. 여러분, 켈빈 온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온도? 예, 그 켈빈이에요. 아니야, 2천만 년이야. 내가 태양 수축을 계산해봤어. 근데 약간 틀렸어요. 1948년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납 동위원소 소비 연대 특정으로 45억 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7억 년 오차율 약 1.5%라고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예. 자, 이 클레어 패터슨은요, 납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납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납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느냐? 그 당시 지구상에 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표면에. 그럼 뭐가 걸려요? 납중독. 여러분, 로마도 납중독으로 멸망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있을 정도예요. 납이 되게 중금속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구 나이를 계산하려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쓰였느냐? 모든 납을 다 없애는 그런 연구가 쓰여서 환경운동가들의 아버지로 불려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은요, 나는 분명히 지구 나이 계산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그 부산물로 이상한 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다지기라든가 커터 돌아가는 거, 과일 가는 거, 마늘 가는 거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거 어떤 연구 결과인지 아십니까? 미 우주항공국에서 그 로켓 만들고 그 만든 그 로켓 겉면 있죠. 그게 열이나 그런 걸 잘 견디니까 그걸로 칼날을 만든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과학을 연구하면 그거는 도달을 못해도 이렇게 부산물들이 몇 개씩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클레어 패터슨이 했던 45.5억 년이에요. 맞는 거는. 그런데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뉴턴은 쇠공을 하고 비퐁백작은 아니야, 계산 잘못했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름 계산하려고 시도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걸? 이거를
과학적 방법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과학적 방법론을 연구하는 거예요. 신학은요, 신학적 방법론이요. 예, 그 당연한 거죠. 음악은 뭘 연구합니까? 음악적 방법론을 연구해야죠. 근데 제가 왜 자꾸 비읍시시라고 병신이라고 그러냐면요, 과학을 신학으로 연구하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신선한 면도 있고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고, 그때 되면 이제 둘 다 이상해지기 마련이에요. 네, 황당한 게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실. 자, 그래서 이게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지구 나이를 어떻게 이 납 동위원소의 연대 측정, 이게 뭔지 좀 아셔야 해요. 오늘 이 과학 이론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예. 자,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예. 이게 뭐냐? 자, 탄소 원자에는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밖에는 이거 뭐라 그래요? 돌아다니는 거는요?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 맞아요. 맞아. 예, 전자예요. 이거 가운데는 원자 핵이 있고 밖엔 전자가 있어요. 자, 전자가 총 몇 개? 6개. 그리고 혹시 탄소의 원소 번호 주기율표 나온 몇 번입니까? 우와, 6번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나 봐요. 좋아, 6번이에요. 6번이라는 건 뭔 소리냐?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양성자가 6개, 플러스가 6개, 마이너스가 6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죠. 그래서 전자의 개수 혹은 양성자의 개수가 원소 번호예요. 그래서 이거를 탄소라고 불러요. 근데 탄소 중에 돌연변이 탄소가 있어요. 돌연변이 탄소. 자, 탄소 13이라는 놈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기본 탄소는 탄소 12라고 불러요. 전자는요, 엄청나게 가벼워요. 이 중성자, 양성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으면 가벼워서 무게로 안 쳐요.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게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하니까 12죠. 그래서 이거를 탄소 12라 그래요. 근데 탄소 중에 돌연변이 애들이 있어요. 그걸 탄소 13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 전자 똑같고 양성자도 6개 똑같은데 중성자가 7개인 거예요. 그러면 6 더하기 7이가 13이 되겠죠. 탄소 12나 탄소 13 애들은 되게 안정적인 애들이에요. 그런데 돌연변이의 돌연변이 오브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탄소 14예요. 탄소 14는요, 중성자가 8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서로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탄소 12, 탄소 13, 탄소 14를 서로 동위원소라고 부른다고요. 같은 탄소이지만 약간 성질이 달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공기 중에요, 이 탄소 12가 99%, 탄소 13이 1%, 탄소 14는 100억 분의 1%. 약 탄소 1조개 중에 1개, 1조개 중에 1개. 정말 낮은 확률로 있죠. 자, 그런데 이 탄소 14는요, 되게 불완전한 원소예요. 자, 벌써 슬슬 힘들어지시죠? 근데 아직 힘드시면 안 돼요. 이제 중턱이에요. 이제 중턱이에요. 이게 빨리 확 올라가시죠. 빨리 올라가시죠. 자, 볼게요. 지구 대기의 총 질량이 5.15 곱하기 10의 18승 킬로그램이에요. 자, 이게 얼마큼이냐? 5kg 하고 10의 18승, 10하고 뒤에 공이 18개 붙어 있다고요. 제가 이거를 1, 10, 100, 1000만 해봤거든요. 여러분, 억 다음에 뭐죠? 조. 그렇죠. 조 다음에 뭐예요? 경이죠. 예, 50경이에요. 50경. 우리 지구 대기에 탄소가 50경 킬로그램이 있다고요. 50경 탄소가. 지구 대기가 다. 우리 대기도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총 질량이 50경 킬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중에 0.04%가 이산화탄소예요. 이 공기 중에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존재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0.04%, 그 이산화탄소 중에 탄소가 27%, 그리고 탄소 중에 탄소 14가 아까 100억분의 1%라 그랬죠. 요거를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면 대기 중에 C14, 동위원소 C14는 약 5톤이 있어요. 대기 중에. 적은 양입니까? 많은 양입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이게 지금 대기에 다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대기 중에 C14는 되게 많은 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계산했잖아요. 이거요.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 적용했어요. 자, 아보가드로의 수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기억나십니까? 예, 다 처음 듣는데 이런 소리인데 고개가 솟아지는데 여러분 중딩, 고딩 화학 시간에 다 나오는 겁니다. 1몰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1몰이 무엇인지? 몰? 예, 넘어갈게요. 이게 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딩, 고딩 때 배운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공식들이 있죠. 5,000kg라고 제가 구한 거. 이 공식 중에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가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중딩, 고딩 때 배웠던 우리가 화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공식을 쓴 거예요, 다. 자, 그래서 대기 중에 C14는요, 2.39 곱하기 10의 29개가 있어요. 9승계가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소리예요. C14가. 이게 바로 고등학교 화학, 수학 수준의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이게 과학적 방법론이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적용하는가가 방법론이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배운 걸 시험 보고 나면 잊어버려요. 물론 이건 우리 교육의 잘못이 또 있어요. 하지만 배운 것과 실제를 자꾸 떨어뜨리시려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이런 것들보다는 자꾸 누구에게 들은 것,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 아까 제자들에게,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제자들에게 선입견, 거기에 많이 우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 탄소 14는 대기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5톤이나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탄소 14가 뭐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여기에 지금 전자 6개고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나 있잖아요. 얘는 불안전해요.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분열해요. 특히 대기권 가까이 가면요. 자, 지구는 충돌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테이아가 무거운 핵을 놓고 갔다고, 달이 됐다고 그래서 지구는요, 다른 행성에 비해 뭐가 강력하다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네? 자기장이 강력해졌어요. 자기장이 강력해져서 우주선이 잘 못 들어온다 그랬죠. 우주선이 들어와서 극적으로 모이는 게 뭐라고요? 오로라. 근데 대기권 근처에 가면 몇 개의 우주선이 들어와요. 바로 그 우주선이 이 탄소 14를 때려요. 그러면 얘가 되게 불안한 애거든요. 불안한 애인데 한 대 맞으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이 중에 중성자 하나가 열이 받아요. 중성자가 전자를 뱉어버려요. 깡패처럼. 전자 하나를 뱉어버리고, 자, 중성자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라 그랬죠. 얘가 전자를 뱉으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가 돼요. 자, 그래서 중성자 7개, 양성자 7개가 됐죠. 그럼 얘는 뭘 뱉었다고요? 전자 하나 뱉었죠. 그래서 전자도 7개가 돼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탄소 14가 아니에요. 질소가 돼요. 원소기호 7번.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는 원소기호 7번에 질소가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질소가 뭡니까? 우리 과자에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 그 질소 있죠.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8%예요. 질소가. 그 질소가 거의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질소가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탄소였는데 탄소 동위원소, 탄소 14번이 질소가 됐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핵분열이라 그래요. 정확히 베타 분열이에요. 베타 분열. 이것도 다 고등과학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분열하는지는 몰라요. 과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이 탄소 14 1000개가 있대요. 근데 5700년이 지나니까 1000개가 500개로 줄어있더래요.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지역 가니까 탄소 14가 3000개가 있었는데 5000년이 지나니까 줄어있더래요. 이걸 뭐라고 하죠? 반으로 줄어요. 예, 반감기예요. 그걸 밝혀냈어요. 각 동위 원소마다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걸 밝혀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000개가 탄소 14가 1000개가 원래 있었는데 250개가 됐어요. 몇 년 지난 겁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난 거죠. 500 됐다 250 된 거죠. 약 11,000년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탄소 동위원소 연자특징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6만 년까지 오차율 1% 미만의 정확도를 갖습니다. 이거 되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오차율이 3% 이내면 돼요. 3% 이상 되는 건 신뢰도가 낮아져요. 그런데 탄소 연대 측정법은 무려 오차율이 1%가 안 돼요. 엄청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연구를 해봤어요. 다 동위원소마다 반감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윌러드 리버라는 사람이 1949년에 발견했어요. 논문을 쫙 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1960년 11년 만에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벨상 역사상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다. 여러분도 반감기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인들도 한 10분만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여기부터 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뭐예요? 많이 보셨죠? 네, 이게 뭐예요? 우리 배웠는데 이거 두루마리 정답입니다.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을 발견됨으로 해서 구약의 완전한 게 우리에게 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양치기들이 돌 던지기 하다 깡하리 깨져서 발견됐다고. 이 사해사본이요 1956년에 발견됐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 이거 원자는 성경이고 지금으로 약 2000년 된 거다. 아니에요. 1949년도에 탄소 연대 측정법이 발견됐다 그랬죠. 이 사해사본도 다 파피루스 양피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탄소 연대 측정법은요 유기물만 돼요. 즉 생물 같은 것만 돼요. 파피루스 풀이었으니까 가능하고요. 양피지 동물 가죽이 가능해요. 찍어봤어요.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그랬더니 딱 지금부터 2000년 전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서 고고학에서는 탄소 연대 측정법을 100% 신뢰하고 기준 단위용으로 쓴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찐따들이 탄소 연대 측정법 오차 많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오류는 나쁜 거예요. 근데 오차는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법을 보정하기 위해서 빙하를 뚫어서 10만 년 동안 쌓인 눈이 있죠. 그걸 뚫어서 10만 년어치 각 기후별 탄소 조성비를 이미 다 과학자들이 발표해 놨고요.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 있죠. 나이테를 가지고 약 2만 년, 몇만 년 사이에 탄소 비를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과학의 오차는 보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있어요. 자가 근데 싸구려 장가 봐요. 잴 때마다 3cm씩 줄어요. 잴 때. 그러면 제 키가 딱 그걸로 재면 174가 나오는 거예요. 제 키 몇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3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오차 보정이에요. 탄소 연대 측정법은 오차 보정이 이미 끝난 원리예요. 그래서 오차율 1% 미만. 이미 성서 고고학을 쓰고 있고 이걸로 사해사본을 인증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탄소 말고 다른 것도 반감기가 있겠죠. 다른 거.
그걸 어떻게 쓰고요. 탄소 14가 질소로 바뀔 때 그냥 바뀌지 않아요. 방사선을 엄청 내뿜고 바뀌어요. 방사선을 내뿜는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 위험한 걸 가만두지 않아요. 그걸 활용을 해요. 어디다 활용하느냐. 자, 보세요. 이게 여러 원소들의 반감기예요. 우라늄 238이라는 놈은 약 반감기가 45억 년. 이거 가지고 지구 나이 또 보정했어요. 그리고 우라늄 235는 7억 년. 그리고 토륨 232는 약 140억 년. 그리고 루비듐 87은 약 470년. 칼륨 40은 약 13억 년. 탄소 14가 약 5,700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각 물질마다 반감기가 달라요. 이미 그 물질마다 반감기 다 밝혀놓고 그걸로 과학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라늄 238과 우라늄 235는요. 자연 중에 가만히 내비두면 이렇게 다 나부로 변해요. 뭐 7억 년 지나고 45억 년 다 나부로 변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이거를 이렇게 생긴 원자로 안에서 강제로 분열시켜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원자로예요. 이게 핵발전이에요. 강제로 쫙 쪼개면서 방사능도 많이 나오고 열도 많이 나오면서 석탄의 약 몇만 배 열이 나오면서 그걸로 불을 떼서 하는 게 바로 우리 핵발전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 신기한 거는요. 요 235 가지고 우라늄 235 가지고 핵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순수 우라늄에는요. 235가 1, 2% 정도밖에 안 섞여 있어요. 그래서 농축을 해요. 그래서 한 4%까지 올려요. 나머지는 다 238이에요. 근데 이렇게 핵 분열 시키잖아요. 핵 분열하는 열로 옆에 있던 238이 플루토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플루토늄으로 바뀐 걸 이제 타고 남은 핵을 재처리해요. 그게 핵폭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거 어려운 기술 아니거든요. 이미 100년 된 기술이거든요, 이거. 자, 그리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 늘 찍는 CT나 MRI 같은 거 있죠? 그거 말고 PET라는 게 있어요,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 몸에 손톱만한 암까지 집어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쏴가지고 우리 몸에 정말 마치 해부한 것처럼 자세하게 몸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CT, MRI보다 훨씬 정확하게. 예, 엄청 비싸요, 대신. 네. 그리고요, 이렇게 첨단 장비만 있냐?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법이라 그래요. 갑상선암이라든가 전립선이라든가 어떤 남성 혹은 여성에게 국한된 암 질환은 옛날에는 요오드라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요오드 아니에요, 이제. 뭡니까, 요즘엔? 아이오딘이라고 불러요. 이제 바뀌었어요. 아이오딘. 그것 요오드 중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있어요. 방사능을 나오게 하는. 그걸 먹어요. 먹으면 체내에서 표적기관에 가서 이렇게 암을 죽여버려요. 항암제예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항암제를 막 개발했고요, 이미. 그리고요, 자, 감마선 조사 식품처리법. 감자라든가 통조림 같은 데 있죠. 여기다가 방사선을 조사해요. 쏴요. 그러면 그 안에 세균만 죽어요. 세균이 죽어서 우리 통조림 만들 때 무균 처리하고 살균 처리하죠. 그리고 감자 같은 거 싹 안 나게 할 때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열하면서 나오는 그 방사능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동위원소가 분열해요. 핵이 분열해요. 반감기를 가져요. 그러면서 뭐 탄소 14가 질소가 되면서 방사선을 쏘고 있어요. 그 방사선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실생활에 쓰고 있다고요, 이미. 그리고요, 이건 방사선 비파괴 검사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가스관 용접을 했어요. 여기 보면 고압가스가 지나가요. LNG 같은 거. 그런데 용접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새면 안 되겠죠. 그거를 검사할 때 방사선으로 검사해요. 이건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이걸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이렇게 다시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우리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지구 나이를 계산하려다가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된 거예요. 그 파생 기술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찐따들 중에 탄소 연대 증처법은 정확하지 않다, 오류가 있다. 보면 다 창조과학회, 뭐 창조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는 말에 섞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다 빨리 하늘나라 가세요. 이렇게. 자, 미국 장로교회는요, 두 개의 큰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어디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제일 커요. 예장 통합이라 그래요. 이 마크. 예. 이게 뒤에 스크롤 같은 거 있고 앞에 십자가 있는 거, 이 마크. 이거 말고 예장 합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가 두 번째로 큰 교단인데, 합동은 좀 보수적이에요, 우리보다는. 제일 보수가 고신측이라고 있어요. 고신측. 이 미국 장로회 중에 PCA, 프레스비터리안 처치 인 아메리카, 이런 로고를 쓰고 있고, 여기가 미국 보수 기독교 중 최대 교단이에요. 아직도 여성 목사는 안 돼요, 여기는. 엄청 보수적이죠. 어떤 느낌인지 한마디로 이해가 되시죠? 이 엄청 보수적인 교단에서요, 1998년 총회에서 창조연구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뭐냐? 지구 나이가 몇 살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9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2년간 연구예요. 각계 연구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교단에서 2년간 연구 끝에 창조연구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 이거 다운받아서 다 읽어봤죠. 아주 멋져요. 거기에 결론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 1, 2장에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때 나오잖아요. 그 한 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걸 관점을 가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루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24시간일 확률은 낮다예요. 아니다는 아니에요. 낮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루를 관념적 하루, 상징적 하루 순서로 봐도 된다. 즉 창세기 1장의 날을 1일 혹은 상징적 기간으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되게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이거예요. 지구 나이는 6,000년보다 훨씬 길다 라고 미국 최대 보수교, 우리나라 합동보다 더 보수인 그런 데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미국 장로교, 아까 PCA는 두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제일 큰 교단이 뭐냐면 미국 장로회, PCA USA, 프레스비터리안 처치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이게 최대 교단이에요. 이렇게 로고를 쓰고요. 이 교단은 중도와 진보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성격이 비슷하고 교류 많아요.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도 바로 이 교단 소속이에요. 여기서는요, 아예 그냥 1969년 진화론과 성경은 모순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69년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연구 자체를 안 해요. 총회 차원의 이런 연구 자체를 안 해요. 아직도. 어느 교단이든. 그 병신짓만 하고 있어요. 자, 르네상스가 뭡니까? 문화혁명 좋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유럽에서 문예 부흥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예술이 종교를 벗어나자예요. 그 당시 예술은 종교 예술만 가능해요. 성가대, 음악은 성가대고요. 그림은 종교화고요. 조각상은 종교 위인들이만 돼요. 건축은 성전만 가능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벗어나자. 그래서 고대 로마 그리스처럼 문예 부흥을 하자. 우리 인간의 사상을 자유롭게 하자라고 문예 부흥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가만뒀을까요? 탄압했을까요? 탄압했어요. 자, 그 문예 부흥 끝에 17세기에 과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과학혁명. 뉴턴이 모든 과학은 숫자로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 방법론으로 해야 되고 논리가 맞아야 한다 하면서 과학혁명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갈릴레오 갈릴리 같은 사람이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거 다 발표했어요. 교회가 탄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과학혁명 때 이미 교회는 과학을 놨어야 해요. 과학은 누가 해야죠? 과학자가. 무슨 방법으로? 과학적 방법론으로. 자, 그런데 그걸 찰스 다윈 때까지도 못 넣은 거예요.
찰스 다닐 때까지도. 우리 교회들이 미국 장로교 그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미 2000년대가 되기 전에 1900년대에 다 20세기에 해결을 봤어요. 근데 21세기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제가 보기엔 문예의 부흥도 못 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8, 90년도에 드럼, 기타, 교회 예배 안에 들어오는 건 되게 힘들었다 그랬죠. 아직도 보수교단에서는 찬송가와 CCM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모든 음악은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음악을 한다는 놈들이 있다고요. 문예의 부흥을 못 지난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과학혁명은 대부분 못 지났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과학적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보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일부는. 근데 성경 전체를 과학적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닌데 성경은 오히려 문학적 관점으로 보고요, 고고학적 관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봐야 해요.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다 엎어놓고 그냥 6000년입니다. 지구는 젊어요. 성경에 써있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갈라파고스화가 되고 있어요. 고립되어서 우리들만의 세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전 그때 저 장관 후보자 보고 기겁을 했거든요. 혹시 합니까? 우리 교인 중에 장관 후보자가 나오실지. 여러분, 지구는 젊지 않아요. 6000년 됐다? 그거 제7안식일교에서 주장하던 거였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 몇몇 병신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000년이 아니에요. 이미 터키에 괴베클리 테페 가면요, 12000년 전 도시가 발굴이 돼 있어요. 12000년 전 도시가. 그리고 우리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바위 같은 거 다 연대 측정법 찍어보면 최소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단위가 나와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병원 가면 암 걸리면 PET를 찍고, 그리고 우리 캔 따먹는 거 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소독한 거 캔은 먹으면서 그건 활용하면서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자, 결론입니다. 과학은 뭘로 해라? 과학적 방법론. 예. 그걸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게 훈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훈련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아니고 싶으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구는 젊지 않습니다. 지구는 젊지 않아요. 지구는 46억 년 정도 된 게 맞아요. 물론 과학이 더 발달해서 46억 년이 아니야. 45.6억, 7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현 시대의 결론은 45.6억 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